네, 안녕하십니까.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파트너스를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믹스미니티의 대표 하수정입니다. 의사, 간호사가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접수, 청구, 기록, 투약까지 이 모든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항상 번아웃에 시달리기 마련인데요. 저는 간호사 출신의 창업자이고 이러한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료진의 번아웃을 해결하여서 환자분들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이 더 나은 치료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파트너스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초부터 해서 의료진분들의 번아웃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솔루션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왼쪽부터 보이스 메디컬 레코드, VMR 기능부터 시작해서 의료 지식 챗봇, 수액 주입 속도 계산기, 그리고 사진으로 하는 AI 알약 식별기까지 다양한 AI 기능들을 탑재한 AI 의료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여기 1번 기능, 보이스 메디컬 레코드 기능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의료진은 환자 한 명을 볼 때마다 총 세가지 기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자를 위한 기록을 생성해야 하고요. 그, 그리고 또 동일한 의료진 분들에게 환자의 컨디션을 공유하기 위한 의무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심사 청구를 위한 청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 업무는 의료진의 하루 일과의 30%에서 40%까지 차지하는 시간과 전문성을 모두 소모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믹스미니티는 파트너스 VMR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의료진의 기록 업무를 대신해 드립니다. 저희는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를 의무 기록으로 요약하고 구조화해주는 솔루션인 VMR을 메인으로 삼고 있는데요. 앞에처럼 몇 달째 잠이 안 와요 라는 이제 환자의 인풋 보이스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보이스를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대화의 텍스트 내용은 다시 한번 LLM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3번처럼 구조화된 의무 기록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조화된 의무 기록은 4번처럼 병원 컴퓨터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컴퓨터에서 바로 작성하면 되지 왜 보이스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나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저희 서비스는 두 가지 크게 유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거나 또는 기록해야 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환자를 보는 동시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 의료진 분들이거나, 또는 두 번째는 회진을 돌거나 라운딩을 도실 때 컴퓨터 앞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의 증상을 듣는 환경에서 저희 이 VMR이 가장 효용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료진의 문제를 풀고 있지만 저희는 병원에게서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그 수요가 높았던 정신건강의학과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2, 3차 병원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의료 헬스케어 업계에서 가장 큰 비정형 데이터인 의료 대화를 다루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병원, 3차 병원은 저희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앞에처럼 업무를 10% 절감하실 수 있고요. 의료 사고 또한 10% 절감하셔서 전체적으로 연간 60억 원이라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병원, 개인 병원은 한 달에 기록에 버려지는 70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고 환자분들과 더욱더 긴밀하게 밀도 있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환자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병원에 판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 AI에 있어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료진으로서 AI를 사용할 때 할루시네이션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이후로 AI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필요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LLM의 앞뒤 좌우로 저희의 의료 AI 보조 모델들을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언어 모델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비식별화나 암호화를 통해서 전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국내에선 의무 기록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여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실시간 전사, 즉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이후에 의무 기록으로 다시 구조화시키는 LLM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더욱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솔루션들은 SDK나 하드웨어 또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자체 컴퓨터에 내장시켜야 하는 이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모바일 앱으로 해결을 하였고, 그 모바일 앱으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익숙하고 빠르게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주요 고객은 저희 서비스를 사주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병원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 도입하시고 나서 이탈률이 굉장히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저희는 활용해서 초기에 탄탄한 매출 구조를 잡아 나갈 계획이고,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케어미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해서 병원 업무를 토탈 관리해주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후 출시할 예정인 케어미 환자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 데이터를 비식별화된 대화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데일리 건강 리포트 등 병원 외에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요. 이러한 컨슈머 앱을 저희는 활용해서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을 통해서 더욱더 데이터 기반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고령화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파트너스의 전체 시장 규모는 400조 원에 가까운 거대한 의료 시장입니다. 저희는 2024년 올해 정부 지원 사업과 시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제품 제작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2025년도부터는 병원 기반으로 한 실제 상용화, 그리고 2026년은 환자를 기반으로 한 확대, 2027년부터는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2028년 저희는 최종적으로 400억 원 연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개발과 테스트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MVP 수준의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보안 정도만 유지되는 상태에서 임상에 직접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임상에서의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 더 필요한 기능이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에 저희는 2025년부터 빠르게 상용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현재 4건의 특허를 출원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술 보호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의 개발자이고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함께하고 있는 AI 개발자님과 올해 4월부터 직접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고, 네, 지쳐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B2C 앱으로 시작했는데 B2C 앱 같은 경우는 MAU 5,000명, 누적 다운로드 1.5만, 그리고 앱스토어 유틸리티 순위 9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의료진 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잘 케어하실 수 있도록 의료진 분들을 케어하는 믹스미니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인벤팅 대표 김필준입니다. 저는 전에 직방에 CM으로 7년 정도 재직하면서 직방을 유니콘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고요. 뭐 제가 성장시킨 건 아니고 성장이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의 노하우를 솔루션화하고자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 마케팅의 본질은 이제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를 만들고 촉진을 시켜서 매출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러한 거래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24년 약 1,000조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GDPR, 앱 투명성 정책, 구글의 쿠키리스 정책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방문 및 재구매를 증대시키고 LTV를 높이는 이런 CRM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CRM 마케팅의 채널은 푸시 알림, 카카오, 이메일, 뭐 문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CRM 마케팅 시장은 2030년 약 220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연간 1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CRM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유저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채널에 최적의 타이밍에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때 기업은 내부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를 운영할 CRM 마케터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이때 네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내부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려고 할 때 약
3억 원의 개발 비용과 6개월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는 걸 선택하는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가격이 비싸고 카카오 같은 채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설정과 데이터 연동, 그리고 캠페인 세팅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솔루션을 운영할 CRM 마케터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어떤 경험과 기술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리소스가 발생합니다. 룰을 하나 세팅할 때마다 개발 및 데이터 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과 최적화가 수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케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리소스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계적인 메시지가 반복되게 되어 CRM 마케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리바이즈의 인공지능 컨텐츠 매칭 CRM 솔루션 리바이즈를 소개합니다. 기존의 그 CRM 솔루션은 룰 베이스 방식인데요. 이런 룰 베이스 방식으로는 쉽게 초기인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 룰 베이스는 유저 타겟팅, 채널, 타이밍, 메시지가 하나의 룰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룰들을 30개 이상 만들어야지만 초기인화된 CRM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룰을 세팅할 때마다 많은 연동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적화가 수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쉽게 초기인화된 CRM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새로운 솔루션은 인공지능 컨텐츠 매칭 CRM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룰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고 유저와 메시지 컨텐츠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매칭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뭐 룰을 세팅하는데 어떤 기획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고요. 최적의 확률로 유저와 이 메시지를 매칭해 주기 때문에 쉽게 초기인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과 최적화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개발 지원 없이 흩어져 있는 기업 내외부 고객 행동 데이터들을 간편하게 통합해서 이런 마케팅을 위한 CDP를 구성하고요. 노하우 기반으로 프리셋된 수십 가지의 CRM 캠페인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기획 리소스를 절감합니다. 마케터들은 이렇게 컨텐츠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CRM 유형별로 그 샘플 메시지를 제공하고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제 자동 생성을 해주고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케터의 컨텐츠 제작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고객 여정 맵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또 퍼널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디를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성과를 학습해서 매칭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어떤 캠페인, 어떤 메시지를 매칭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저희 솔루션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마케터가 컨텐츠만 등록하게 되면 쉽게 초기화된 CRM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룰 베이스 CRM의 경우에는 한 명의 마케터가 뭐 하루에 최대한 30개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운영할 수 있다면은 저희 리바이즈는 0.5명의 마케터가 리바이즈의 도움으로 500개 이상의 캠페인을 관리할 수 있고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 구축 비용 3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마케터와 디자이너,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개발자를 고용한 효과로 약 1,200만 원의 어떤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 상에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CRM 마케터를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UX와 UI 그리고 데이터 연동으로 누구나 쉽게 CRM 마케팅을 2주 정도의 온보딩 기간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기화된 CRM 메시지의 효과는 이건 제가 직접 증명을 했던 건데요. 전체 발송 메시지보다 초기화된 메시지는 10배 이상의 오픈율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초기화된 메시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CRM의 오픈 수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역시 0.67%에서 2.21%약 3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구매 수도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30%까지 CRM을 통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4개월 동안 POC를 진행을 했고요. 유가공 제품과 POC를 진행을 했고 세 가지의 가설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문자 수가 급증을 했고 매출도 3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DAU와 기능에 따라서 월 구독 방식이고 연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만에서 10만 정도의 이제 DAO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한 300만 원 정도를 월 과금을 하고요. 연간으로는 한 3,600만 원 정도 과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마케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쿠폰이라든지 뭐 인앱 배너, 그다음 친구 초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ARPU를 높일 예정이고요. 그래서 월 한 500만 원 이상까지도 과금을 할 예정입니다. 뭐 경쟁사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바이즈는 초개인화된 기능 그리고 사용성, 지원 채널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CRM을 도입하기 원하는 기업의 구매 의사결정 우선순위와 일치합니다. 경쟁사인 브레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즈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용성과 고비용 이슈로 연 객단가 20만 불 이상의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시총이 약 4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리바이즈의 주요 타겟은 성장 단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월 매출비 한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를 쓰고 있는 성장 단계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CRM 마케팅을 시작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바이즈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쉽게 초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CRM 솔루션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현재 베타 버전을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 5월에 상용화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약 200개의 고객사, 그리고 2029년에 약 100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R&D를 위한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은 뭐 제가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풀퍼널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행사와 B2B 솔루션 회사 제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휴가 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연계 사업, 그다음에 성장 개런티 프로그램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스케일업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2027년에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진출해서 브레이즈와 다이렉트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도록 지금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C레벨들은 삼성전자 출신의 개발자, 정보보호 전문가,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마케팅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최적의 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고객사들은 CRM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리바이즈가 그들에게 쉽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CRM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모듈러 건축 네모의 김민석 대표입니다. 여기 완성된 건물에서 벽체가 하나 뽑혀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혁신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7세로서 평생 동안 건축 설계 분야에 몸담은 건축가입니다. 영국에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경험하였고 국내 귀국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모테크놀로지스는 혁신 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에 선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9월 설립되었습니다. 하나의 조직 안에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네모 고유의 제품을 자체 설계 및 생산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진행 과정 중에 잦은 소송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건설 주요 지수들입니다. 공사비는 1.5배 상승하였고 현장 안전사고 증가율과 건축 폐기물 증가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 인력의 노화와 건설업 기피 현상 등이 더해져 건설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 공법은 설계와 시공이 철저히 분리되어 동시에 업무가 불가능하며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도 이 모든 공정을 거쳐야 하며 전체 기간은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현장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현장 위주의 공사는 비용과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모든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탈현장 공법은 대부분의 시공이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소규모 주택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 공사 대비 안전한 건축 환경에서 폐기물 감소와 공사비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모는 1회 계약으로 이 모든 공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모듈러 건축은 건설의 미래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지원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크게 완성형과 패널형으로 구분됩니다. 레고처럼 미리 만들어진 블록들을 조립하여서 건물을 완공하는 블럭형 공법은 국내에서는 네모가 유일합니다. 네모는 모듈, 즉 그리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단위인 패널에는 구조, 방수, 단열 등의 기능이 일체화되어 완제품 형태로 생산됩니다. 모진 패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정찰 가격으로 출시됩니다. 네모는 모듈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변형이 쉬운 건축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만큼 더 구입해서 집을 확장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변형에 대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것입니다. 내 집을 친구의 집과 합쳐서 새롭게 더 큰 집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가변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은 인류의 삶에 더욱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모는 건식공법을 적용해서 제품의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건물의 마감재를 변경하고 노화된 부품이나 손상된 부위만을 교체하여 고객의 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선택의 폭은 넓혀 나갈 것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모듈러 제품들은 완성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네모의 블록형 공법은 면적의 확장이 가능하고 배송에 제한이 없으며 고객이 원하는 평면 계획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전체 건설 시장 중 건축 공사로만 한 해 120조 원입니다. 우리의 수익 시장인 전국의 2층 이하 건축물은 1조 5천억 원이며 소규모 건설사들이 난립한 이 시장에서 네모는 좋은 품질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네모는 수익 구조는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완공 후에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제품의 충성도를 높이고 후속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수도권의 단독주택과 전국의 소규모 건축물 등의 B2C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며 향후 타운하우스나 펜션 단지 등의 B2B 시장과 정부 발주 사업인 B2G 시장을 함께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6평 농막보다 더 큰 10평 미만의 임시형 숙소로서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이점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모는 초기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인 아이템으로서 이를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네모는 설계와 시공이 통합된 OSC 전문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초기에 블럭형 공법으로 작은 건축물 시장에 궤도 진입하면 향후 인필 공법과 스태킹 공법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더 큰 건축 시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모는 지난 9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내년부터는 제품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모의 블록형 공법은 나라마다 상이한 건축 코드의 적용과 모듈 기반의 대량 생산이 용이하므로 향후 5년 이내에 글로벌 진출하여 판매망을 넓힐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디자인을 표면적으로만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제품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제품의 본질에 벗어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함으로써 설명서 없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할 만큼 직관적인 제품들입니다. 레고의 공인인증 작가인 김승유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 레고의 슈퍼파워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제품의 본질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레고는 글로벌한 브랜드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네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블럭들은 중장비 없이도 2명에서 1시간 이내 조립이 가능합니다. 네모의 DNA에는 쉽고 빠르고 이어붙이고 부수고 다시 짓는 유전인자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모는 앞으로 주거 방식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욱 확장함으로써 미래 건축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벽이 4개의 블록으로 인지되는 이유는 벽체 사이에 1cm 간격
두께의 틈 때문입니다. 이 틈은 네모의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시스템인 모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듈은 네모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며 공간 생성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러한 모듈은 내부 공간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첫 번째 장에서 보였던 이미지를 기억하시나요? 이 완성된 건물에서 빠져나온 벽체를 이제 트럭에 실어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 마지막 장표에는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언급했던 건축의 혁신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건물의 완성은 우리에게는 업무의 끝이 아니라 고객과의 여정을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통찰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데이터그룹입니다. 오픈소스 RD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2023년 기준 24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20%로 2032년에 71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 예측하고 있고 그 전망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기성, 돈을 내고 쓰는 제품에 비해서 안정성과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안정성은 클라우드 인프라 때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데요. 성능의 문제는 클라우드 인프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 튜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데이터베이스 튜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람이 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동 튜닝을 해서 그걸 또다시 모니터링해서 잘 워킹하는지 확인을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한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 DB가 사용률이 인기가 급증할수록 이런 튜닝의 복잡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데이터베이스 튜닝한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저희 데이터그리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튜닝 엔진 브리킷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단순한 설정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질의들을 남기고 또 실제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다 튜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모니터링 하겠죠. 이런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이 브리킷을 통해서 손쉬운 설정과 그리고 단 한 번의 이런 클릭으로 모든 게 자동화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는 수동과 반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과 반복으로 튜닝을 하던 일들을 저희 그리킷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운영 편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튜닝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석 성능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분석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시대에는 분석 성능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분석 성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값비싼 분석 DB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DB의 구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 인력 충원이라는 비용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그릿은 자체 연구 개발한 원천 기술인 분석 엔진 그리소퍼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분석 DB 구매하는 거를 70% 비용 절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 DB에 비해서 평균 5배, 최대 8배 성능 향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데이터 솔루션 업체분 이런 분석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DB 구매를 정말 사용하셔서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팅 때 이런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실제 데이터 솔루션의 1년 구독비의 80%에 해당하는 분석 DB 구매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데이터그릿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매 영상 제출해 주셨고 빠른 POC를 지금 현재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DB에 그리킷과 그리소퍼라는 원천 기술 엔진을 이용해서 상용 DB 못지않은 그런 DB로 혁신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독형 설치형 모델을 플랜을 갖고 있고요. 모든 구독은 DB당 1년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킷을 통해서 오픈소스 DB를 사용하고 있는 초기 고객분들에게 진단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최적화하는 방안을 컨설팅하는 방안으로 초기 시장에 진출할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리셀러, 그 다음에 총판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매 채널을 확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솔루션 업체들 그분들의 분석 DB 고비용 문제를 저희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투자와 매출의 두 마리 토끼를 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고도화하여서 최종적으로는 MSP, 그 다음에 CSP 업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클라우드 디플로이. 저는 이미 올해부터 연구 개발 시작을 하였고 내년부터 저희가 그리킷을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 채널도 매출을 올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클라우드에 진출하는 게 저의 큰 목적입니다. 저희는 이미 5개년 연구 계획을 시작을 했고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저희는 그리킷 프로타입 MVP 버전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내년 하반기 때 그리서퍼를 완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팁스 기업, 예비 유니콘,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 되어 IPO 혹은 M&A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솔루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픈소스의 커널을 전혀 외곽에 있는 툴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그와 다르게 커널 엔진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의 사실 경쟁업체는 한국보다 많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기존의 오픈소스 RDMS 엔진에 저희의 엔진 자체 개발한 거를 하이브리드 엔진을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용하되 부족한 점을 저희가 메꾸는 방식으로 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엔진을 구매하는 게 하드웨어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네, 저희는 상업용 DB, 그다음 상업용 운영체제 커널 엔진을 모두 연구 개발한 코파운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창업 경험이 있고 CTO로서 창업 경험이 있고 자체 연구 개발한 제품을 글로벌에 진출시킨 적이 있으며 글로벌 CSP 업체에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손댈 게 없는 완전 자율 운행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셀프 옵티마이징 단계를 2가지 커널 엔진을 통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포스트그레스QL, 마리아DB, MySQL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스마트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엔진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셀프 리페어링,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그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네, 저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경험과 기술력은 국내 최고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의 내부 커널 엔진과 원천 기술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오픈소스 사용 고객분들의 시킨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소셜벤처 루트파인더즈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네,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떨립니다. 자,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설명을 하려면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잠깐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스마트폰입니다. 아마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이런 느낌이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모든 세상의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접근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되게 스마트폰이 요란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읽어주지 않아줄 것도 읽어주고 모든 프라이버시가 다 사라집니다. 엄청난 막 소음에 준하는 소리들이 나타나요. 특히 내가 손으로 지나갈 때 내 손끝에 뭐가 있는지를 읽어줘요. 그런데 벨이 지정되지 않은 이미지 11억 5,786만 2,600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읽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뭐 예시로 들은 관계사가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콘텐츠들을 접속을 하고 아까는 새까맣게 된 화면이었지만 이 화면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내가 우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최소한 우유라고 읽어주고 구매하기에 손을 갖다 대면 구매하기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콘텐츠들이 제대로 읽어주질 않는 거죠. 또 팝업도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쓸고 지나가다가 모르고 팝업을 지나갔을 때 새로운 화면이 열리는 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팝업이 제일 무서운 거죠.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있는 기업은 정말 팝업에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뜨고 잘 놔주지도 않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말 저 이거 피해 나는 누른 기억이 없는데 화면이 바뀌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말 어려우시겠죠. 이에 대한 해결로 저희가 이지플러스라는 런처를 개발했습니다. 어떤 폰이든 이지플러스라는 런처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일반 스마트폰 화면이 오른쪽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오른쪽의 화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가로의 모든 배열을 없애고 오로지 상하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이미지를 다 제거하고 텍스트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잘못 읽어줄 염려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저희가 노이즈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노이즈리스 기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 AI 기술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저희가 긁어와서 인공지능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핵심 정보만 텍스트로 추출해 준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적용되는 예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왼편에 있는 걸 보시면 잘 읽어주지도 않습니다만 그나마 읽어준다는 전제를 하고 보더라도 위에서 내려가다 보면 김영철이 물을 마셔서 혈관 청소부가 되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 시각장애인들이 문맥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수집을 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고 핵심 정보만 추출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팝업이나 광고는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보는 뉴스는 가장 오른편의 화면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요약되어 있는 NLP 기능이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들려줄 때 내가 들어보고 쓸데없는 걸 괜히 들었구나. 여기에 시간이 몇 분씩 낭비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뉴스를 막 무작위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헤드라인을 들어갔을 때 요약 정보가 나오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면 비로소 전문을 읽어주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노하우가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보니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런처를 탑재하고 마켓컬리를 접속하고 뉴스를 들어가고 유튜브를 들어가면 화면이 다 일률적인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텍스트로 제공되는 이 UI를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로 굉장히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저희가 밀고 있고 이 콘텐츠,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콘텐츠가 현재 국내 버전에서는 35개 정도 콘텐츠를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상용화가 이미 돼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전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기업에서부터 상용화가 되어 있었고요. 폴더형 스마트폰에 런처를 탑재해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으로 출시를 했었고 저 폴더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만져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저희가 알고 있어서 터치형에 저렇게 촉지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까지는 상용화가 되어 있었고요.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구독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전환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단말기를 포함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확산 속도가 되게 느렸었어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합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일정의 구독료를 받는 아주 단순한 구조고요. 시장에 약 3억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만 있는 3억 명이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3억 명으로 바뀌었을 때 그분들이 지불하는 아주 소정의 구독료가 저희들의 매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루었을까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가입자가 약 3만여 명 정도가 있고요. 이전 기업 포함해서 관련된 매출이 60억 조금 안 되게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시각장애인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비용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에서 나름 검증이 된 겁니다. 저희가 레퍼런스 기업이고요. 점유율로 따지면 국내 시각장애인 26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10% 약간 넘는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국내 시각장애인 26만, 미국이 약 1600만, 세계적으로는 3억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희 차근차근 진행을 24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었고 요번 달에 저희가 미국 법인 설립을 하고 PCT 출원이 나오고요. 영문 버전으로 되어 있는 뉴스, 유튜브, 게임까지 개발을 해서 25년도 6월에 공식적인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커머스라든지 다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이 배치 프로그램 기간 내의 성과를 보면 저희 CES 혁신상을 수상했고, 다양한 경진대회가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나 글로벌에 있는 저희가 뉴스, 어쨌든 API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MOU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하우스에서 저희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R&D에서도 지금 저희가 2개 R&D 정도, 8억 정도 런웨이를 확보를 한 상태고, 프리팁스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 부분들은 다 지금 뒤로 밀려는 상태인데, 프리팁스가 끝나는 대로 저 R&D는 이전 기업도 저희가 받아올 겁니다. 마케팅, 그래서 미국의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분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뭔가 기관이 내가 속해져 있는 기관에서 검증이 된 부분에서야 비로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에서 시각장애인 연합회라는 곳을 저희가 처음 삼성전자랑 찾아가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고 굉장히 시장성이 높겠다 판단을 해서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탑다운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오로지 바이럴 마케팅이었어요. 별도의 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일체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3만 명 정도가 됐었고, 저희가 시각장애인 연합회 우리나라의 지부 지회 복지관이 2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200개 기관에 저희가 갖다 놨었고, 선생님들을 불러서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켰고, 저희 콜센터에 시각장애인이 전화 와서 나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저희가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복지관을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희의 영업사원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입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동일한 방식을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에도 같이 적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랑 10월 달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미국 서부의 84개 지부 지회에 저희가 샘플을 드리고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가 6년 정도에 3만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동일한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 약 160만 명 정도를 저희가 5년 정도 안팎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거를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2029년까지 약 1,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스타트업에게 상당히 큰 숫자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있는 그대로 저희가 단말기체 판매했었던 것보다는 앱 다운로드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입자가 늘을 걸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 다 배제하고 국내에서 성장했던 속도를 그대로 미국에 대입을 시켜서 저희가 환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네, 이 숫자를 뽑는데 파인더스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나름의 검증된 숫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팀원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좀 일종의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시드 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전 기업에서 에이블테크의 CSO로 약 7년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있던 핵심 인원들이 이제 모기업이 더 이상 에이블테크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AI 관련된 핵심 인원들 5명과 같이 저희가 작년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시드 라운드를 돌고 있지만 저희 제품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최소한 시리즈 A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 전체 인원들의 경험은 시리즈 B 수준의 5년차, 6년차 이상들의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팀원들의 전문적인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 제품 쓰시는 분이에요. 이동훈 님이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중도 실명자.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분은 5%가 채 안 됩니다. 살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분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요. 젊은 시각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서서히 오고 진행되는 속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분도 굉장히 연예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재즈 가수가 되셨지만 선고를 받고 전혀 빛을 구분할 수 없는 1등급 시각장애인이시죠. 예.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저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 폴더폰 시절에 나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이 있어서 종신아, 내가 너한테 그래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어. 내가 너보다 더 빨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잘 보낸다고 자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이 머물러 있는 어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충분히 혁신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맨 밑에 쓴 것처럼 하루에 100만이 접속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저희의 각오가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폰 구입하시면 무슨 톡 깔고 네이버 깔고 순차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이지 플러스부터 깔고 시작하는 세상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가치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D 카메라를 기반으로 3D 비전 시스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모디저스 비전의 김대희입니다. 먼저 3D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3D 카메라 하는데, 도대체 이 3D 카메라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카메라는 뎁스 정보를 기반으로 객체, 거리, 크기, 형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3D 카메라는 이런 말씀드렸던 거리라든가 부피, 형태들을 검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분야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산업 자동화 기술에 필요한 정밀 컨트롤이라든가 머신 비전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뎁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6년도에는 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한 14.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들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들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3D 카메라가 너무나도 좋은 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사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3D 카메라를 적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들은 기성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제품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적용되는 분야라든가 적용되는 제품, 크기, 뭐 화각, 뭐 레졸루션,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3D 카메라 중심이니까 당연히 고성능의 3D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죠. 기존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스테레오 타입도 있고, 타입도 있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TOF 카메라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3D 카메라 중에 뭐 스테레오 비전하고 스트럭처 라이트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뎁스를 추출하는데 많은 연산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성품이다 보니까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의 제품에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들,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거리 정보만 원하는 것이 RGB 정보 아니면 특별한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머지해서 사용된 RGBT 시스템을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USB라든가 이더넷이라든가 서데스라든가 기타 등등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의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단순하게 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개발을 하는 수 있는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니즈들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TOF 카메라 기반으로 주변 장치 라인업을 모두 확보한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3D 카메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RGB 카메라나 뭐 인터페이스나 뭐 SOC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모두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SDK까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3D 카메라 TOF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저희 멤버들 모두가 카메라 모듈사에서 근무했었던 이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TOF 카메라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납품을 했었던 이력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들어내는 소형화할 수 있는 패키지, 그 다음에 다양한 화각, 보브, 레졸루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TOF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정 주파수에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TF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카메라를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기술 또한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O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TOF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기술들을 모두 내재화하여 지금 자체적으로 설비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맞춤형 패키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각각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분야 제품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군, 그 다음에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사들과 POC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배달용으로 카메라를 약 한 3천 대 정도 판매를 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가장 여기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3D 센서든 RGB 센서 다양하게 하지만 대부분이 3D 신규 새로운 타입의 3D 센서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그거를 함께 패키지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고 있고 그거를 저희들에게 많은 연락들을 주고 있고 첫 번째로 지금 벨기에에 있는 보스피서라는 업체와 함께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뭐 큰 3D 카메라 시장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사실 저희가 뭐 처음부터 이 모든 시장을 다 진입해서 다 먹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사실 그러한 말씀드렸던 고객의 니즈들이 있는 곳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용과 산업용, 스마트 시스템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저희가 수요 시장으로 선정을 하였고 약 한 1조 원대의 시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D 카메라, 그 기타 주변 장치들에 대한 라인업을 모두 확보를 하고 고객들이 선택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사에다가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중간 부품사들에게 판매를 해서 시스템을 따로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분야에 대해서 타겟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크게 3단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사업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23년도, 24년도 저희가 작년 2023년도 6월 달에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설립해서 24년도 올해까지 해서 사업 기반의 구축을 좀 마련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을 만나서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POC를 5건 이상 수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업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25년도, 26년도에는 보다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27년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년도, 26년도에는 저희가 투자 유치에 좀 더 포커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좀 패러럴하게 신규 고객 유치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사업화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망한 목표는 2028년도에 약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스타트업 업체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3D 카메라만 판매를 한다, 모듈만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장치를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함께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같은 수치를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모두 카메라를 만들어 개발을 하고 공장에서 직접 양산을 태워서 판매까지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삼성전자 벤더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제안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실질적으로 카메라 모듈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듣고 왜 이런 사업을 안 하지? 라는 생각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3D 카메라를 중심으로 비전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비전 시스템은 인공지능, AI 등과의 발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 모듈, 하드웨어를 먼저 확보를 하고 나중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